모든 두경부암이 노보 수술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근육의 절개 없이 목 안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후유증을 적게 남기고 불편감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의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에 근무하는 이비인후과 박민우입니다. 제가 주로 맡은 분야는 목 부분이고요. 주로 보는 분야는 구강암, 후두암을 포함하는 두경부암과 갑상선암을 포함하는 갑상선 질환, 목의 전반적인 질환과 목소리를 포함하는 후두 음성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노보 수술하는 경우는 크게 갑상선암과 두경부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암과 같은 경우에는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로 유방, 겨드랑이, 귀 뒤, 입술 아래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로 갑상선암의 작은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목 안에 통해서 노보 팔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경부 임파선 전이 같은 경우에 귀들을 통해서 노봇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경부암이 노보 수술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 훨씬 더 간편하고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노보 수술을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 용이하고요. 암이 크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심하고 혈관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노보 수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건과 같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보 수술이 적합하지 않고요.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심하지 않고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에 노보 수술이 좋은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노보 수술을 이용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흉터를 보이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귀 뒤, 머리카락 쪽으로 흉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겨드랑이 같은 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술 밑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위치를 선택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암이 목 안에 생긴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정상적인 이런 혀나 목에 있는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목에 있는 근육을 제거하는 수술법이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먹는 근육이라든지 말하는 근육에 장애를 입히게 돼서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길고 기능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보 수술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이러한 근육의 절개 없이 목 안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손실도 적기 때문에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진행이 심하고 침습이 심한 큰 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술을 하기 힘들다. 비교적 좀 크지 않은 진행이 심하지 않은 암에 대해서는 구강을 통한 수술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개 범위는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만약 양측의 목의 임파선 절개나 또는 목 가운데에 있는 암을 절개하기 위해서는 5cm 이상, 길게는 6, 7, 10cm 이상 절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의 큰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보토를 할 때는 만약 목 안으로만 제거하는 수술일 때는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노보수를 할 때 목 안에 있는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목 바깥에 있는 암도 제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목 바깥에 있는 절개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목 안으로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목 바깥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목 안을 두강을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따로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없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술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 수술하는 데 따라서 시간적인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이제 갑상선암의 주된 1차적인 목표는 보이지 않는 흉터. 우리가 이제 흉터를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용적인 측면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목 바로 앞에 이제 흉터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시간만 따지면 바로 절개해서 하는 수술 시간이 훨씬 더 좀 짧은 측면이 있고요. 노보 수술은 흉터가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 대신에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경부암을 노보 수술할 때 단점은 첫 번째로는 비용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서 노봇이라는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는 실비보험 부분들이 돼서 좀 비용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 측면들이 첫 번째로 가장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암의 크기가
커진 경우에는 로봇 수술로 하더라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하는 의사와 정확하게 상담해서 로봇 수술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로봇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러한 방법들이 가능한지도 미리 상담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많이 도입되어 있고요.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다양한 곳에서 로봇 수술이 많이 적용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현재 두경부암,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런 로봇 수술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이제 두경부암에 대해서 먼저 진단받는 게 필요하고요. 진단받기 위해서는 외래에 내어놔져서 두경부암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를 확인받으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일주 정도의 시간 후에 암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빠른 검사를 위해서 단기간 입원하여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가 내시경 검사, CT, MRI, PET 같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암의 병기, 그다음에 얼마나 진행됐는지 다각도를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만약 로봇이 도움이 되는 치료고 또 적합한지 판단되면 암 환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경부암이라는 게 목 안에 생기는 암이고, 목 안에 생기는 암이라는 게 결국은 먹고 말하고 부위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감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변하든 먹는 거에 불편하든.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치료 후에 후유증을 적게 남기고 불편감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의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이 맞는 건 아니지만 로봇이라는 걸 잘 이용하게 되면 환자분에게 있어서 불편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적절하게 잘 이용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경부암 로봇 수술 설명드린 이비인후과 박민우입니다.